관양고등학교 교사 조인숙입니다. 제가 오늘 진행한 수업은 수학 과목을 통한 토론 수업입니다. 토론 수업이라고 하면 평소에 국어나 사회 같은 과목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수학에서 토론 수업을 어떻게 진행을 할까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이 쟁점에 대한 탐구를 수학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실제 원자료를 한번 조사를 하고 거기서 분석을 하는 경험을 해보게끔 수업을 설계하였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이제 수학으로 풀어보는 세계 불평등입니다. 자, 수학 수업 시간에 우리가 토론 수업을 한번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우리 지금 과목이 수학 과제 탐구입니다. 특별하게 수학적인 내용을 배우는 게 아니라 기존에 알고 있던 지식들을 가지고 탐구해보는 시간이어서 토론 수업으로 한번 구성을 했는데, 자, 수학으로 풀어보는 세계 불평등. 자, 부제로는 다름을 이해하고 공존을 위한 수학의 쓸모입니다. 자, 논제가 이거죠. 세계 불평등에 대한 수학적인 분석인데, 자, 세계 불평등이 우리가 너무 범위가 크기 때문에 자, 이렇게 소득 불평등이라고 해서 세계 불평등을 초점화해서 주제를 작게 만들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공적 개발 원조 ODA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걸 확대했을 때 이게 완화되겠는가라는 그 각각의 주장, 찬성과 반대에 대한 논제를 우리가 가지고 토론 수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게 이거였다. 그죠? 질문으로 논제 분석하기.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논제를 질문을 통해서 그러면 소득 불평등이 뭘까? 그러면 ODA라는 게 뭘까? 그랬을 때 우리가 많이 지원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등등 우리가 지난 시간에 분석을 해보았고, 자, 또한 쟁점을 3가지로 그 논제에 대해서 우리가 찬반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러니까 소득 불평등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 다음에 우리가 ODA를 우리가 확대했을 때 이게 과연 해결이 될까? 아니면 이게 만약에 확대되었을 때 이익이 무엇인가, 불이익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게 탐구를 해보았습니다. 자, 거기에 이어서 이제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수업은 자, 토론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쟁점 탐구하기에서 자, 이걸 약간 방향을 틀어서 수학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논제를 분석을 해보고 주장에 대한 근거를 찾는 활동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수업은 다름을 이해하고 공존을 위한 수학의 쓸모. 자, 우리가 토론을 통해서 같이 공존하는 걸 경험을 하는데 이런 과정에서 수학은 어떻게 쓰이는가, 우리가 수학적인 관점으로 본다는 게 무엇인가라는 거를 깊게 한번 탐구를 해보겠습니다. 논제는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공적 개발 원조. 좀 어려운 말인데 우리가 선진국이 조금 힘든 나라를 지원해주는 ODA다. 그죠? 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확대를 해야 되는가, 찬성하면 확대해야 된다, 반대면 확대해도 무엇을 완화할 수 없다, 이런 어떤 양쪽의 주장을 가지고 우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1단계는 자신의 주장에 대해. 자, 여기서 자신의 주장이다라고 하면 나는 아까 그 논제에 찬성이야, 아니면 나는 이 주장에 대해서 반대야 하는 각각의 주장에 대해서 합리적인 근거를 대야 되는데, 어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쟁점을 탐구하면서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은 조금 더 초점화해서 수학적인 관점으로 수학적인 어떤 통계 데이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했을 때 나의 주장에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근거가 될까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탐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오는 게 통계 지표. 자, 우리가 많이 학동 시간에도 배우기도 했고 우리가 1학년 때 여러 가지를 배웠는데 그때 배웠던 이 통계적인 상식을 가지고 실제로 소득 불평등을 우리가 평가하는 지표에 대해서 살펴보고 원자료를 우리가 파악을 한 다음에 실제로 나의 주장의 근거가 되는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과정이 끝나면 토론에서 가장 중요한 입론서를 쓸 겁니다. 자, 토론이라는 게 실제로 말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말하기에 앞서서 더 중요한 거는 생각입니다. 토론을 위한 입론서를 쓰는 과정을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수업이 끝나면 우리가 항상 하는 질문으로 성찰하기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먼저 활동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책상 위에 친구들 다들 활동지가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하이러닝으로 이렇게 화면에 비치고 있지만 우리가 수업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활동지를 따로 출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자신의 주장에 대한 수학적 근거 찾기. 자, 오늘 우리가 입론서를 쓰기 전에 전 단계로 가장 중요한 자신의 주장에 대해서 수학적으로 근거를 어떻게 찾아낼까를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하고 탐구를 하겠습니다. 논제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어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공적 개발 원조를 확대해야 한다. 자,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을 것입니다. 자, 무턱대고 반대하고 찬성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의 주장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고 그 이유에 대한 우리가 근거를 찾는 건데, 오늘은 수학적인 눈으로 수학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학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본다라는 건 뭘까? 대표적인 게 지표죠. 그지? 국가 내의 소득 불평등을 분석하기 위한 통계 지표. 자, 지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가장 흔하게 많이 듣는 지니 개수. 자, 우리 지난번에 주제 탐구할 때 어떤 친구는 지니 개수를 가지고 세계 불평등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던데, 그 지니 개수랑 그 다음에 뉴스를 보면 많이 나오는 GDP, 이거에 대해서 요 놈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알고는 있겠지만, 자, 지니 개수가 뭔지 영상을 보고, 자, 하기 전에 우리는 요 영상을 보고 지니 개수가 무엇이다라는 걸 활동지에 나름의 언어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길지는 않아도 됩니다.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영상을 듣고 거기다가 정리를 해주세요. Is the gap between rich and poor widening? The incomes of top earners have risen much faster than for everyone else. This trend has been particularly marked in Australia, Denmark, Finland, the UK, Mexico, and Spain. The gap between rich and poor has stayed the same, 10-1 in Italy, Japan. It fell in Mexico and Turkey. The 1990s and 2000s surge in the share of people reporting extremely high incomes. 자, 여기까지 영상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우리 영상을 보다 보면 어떤 지수, 지니 개수라는 단어가 나왔죠. 자, 그 지니 개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었는지 본인이 알고 있는 평소의 상식을 가지고도 표현을 해도 되겠습니다. 자, 지니 개수는 무엇이다? 자, 국가 간의 소득 불평등을 쉽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수치다. 자, 가장 크게는 1, 가장 작게는 0. 그 사이에 있는 숫자들이어서 1이 되면 불평등이 심한 것이고 1에 가까워지면 0에 가까워지면 나름 소득 불평등이 좀 약하다. 자, 그러면 또 이어서 우리 밑에 있는 요거 한번 볼게요. 1인당 국내 총생산. 자, 이거는 우리가 단어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혹은 국가에서 일정 기간 동안 생산되는 서비스여도 되고 재화여도 되고 이것들에 대한 총합, 이게 GDP가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사회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깊게는 가지 않겠습니다. 아, 이거는 그 나라의 소득 정도를 알 수 있겠구나 정도로만 우리가 파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본론은 수학적으로 우리가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럼 소득 불평등과 공적 개발 원조에 대한 어떤 관련성을 통계 지표로 분석을 하는 건데, 자, 그럼 어떻게 할까? 일단은 소득 불평등에 대한 데이터는 우리가 두 개를 가지고 하겠다. 우리가 이야기를 했고, 자, 그러면 공적 개발 원조, ODA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확대한다, 확대하지 않는다라는 건 실제로 지원금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필요한 겁니다. 그죠? 그럼 이거는 우리가 검색을 하다 보면 누군가가 조사해 놓은 자료를 우리가 활용할 수도 있지만 오늘은 실제로 원데이터를 한번 들어가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은 선생님이 하는 방법만 가르쳐주고 오른쪽에 QR코드로 들어가면 이때 우리가 휴대폰을 쓸 건데 그럼 실제로 우리가 자료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외국 사이트여서 외국 사이트는 저도 약간 어려운데 우리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OECD에서 만든 데이터 익스플로러입니다. 자, 그러면 세계의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우리가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많은 주제들이 있는데 우리는 오늘 ODA를 할 겁니다. ODA 들어갑니다. 자, 그럼 우리는 공여국이랑 그 다음에 수원국에 대한 자료를 조사할 거라서 이렇게 들어가고, 자, 그 다음에 원조에 대한 지출 정도를 우리가 확인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오늘 우리가 통계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위에 개요도 있고 테이블도 있고 차트가 있습니다. 우리는
테이블로 들어가서 정확한 수치를 파악을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자료를 어떤 기간에 있는 자료를 우리가 파악할 것인가 연도를 일단 씁니다. 자, 우리는 2000년도부터 한번 해볼게요. 2000년. 자, 그 다음에 최근 자료가 보니까 2023년 여기까지 있습니다. 자, 그렇게 가고, 자, 그러면 자, 엄청 많죠. 우리 많은 데이터를 우리가 소트하는 것도 중요한데 일단은 공식적인 기부자를 대상으로 하고, 자, 실시간으로 뭔가 데이터가 바뀝니다. 그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나라에 얼마나 지원을 받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데, 자, 이게 한국어로 번역은 되어 있지만 실제로 입력할 땐 또 영어로 써야 됩니다. 우리 베트남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베트남을 이렇게 쳐보면 짜자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개발도상국 베트남이 2000년도에는 이만큼, 이게 그럼 단위가 큽니다. 그러니까 통계 자료에서 우리가 살펴야 될 거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숫자도 중요하지만 숫자가 어떤 단위에 있는 숫자냐, 이게 중요합니다. 지원을 받는데 그럼 도대체 얼마나 받나? 자, 100만 달러, 요 놈이 기준입니다. 그냥 달러도 아니고, 그럼 여기 뒤에다가 100만 달러에 대한 단위로 우리가 환산을 해야 되겠죠. 자, 여하튼 베트남의 자료는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실제로 우리가 활동지 할 때 나오는 거는 QR코드 찍으면 바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해야죠. 우리 아까 진위계수랑 GDP는 또 어떻게 찾을까? 선생님이 사이트를 하나 더 찾아봤습니다. 자, 이 데이터는 Our World in Data라고 해서 또 영국에서 만든 세계의 모든 데이터들을 다 모아놓은 데이터입니다. 그 자료 홈페이지입니다. 얘도 똑같이 한국어로 우리가 번역을 해서 접근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가 오늘 찾으려고 하는 거는 쉽게 주제로 한번 찾아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오늘 수학 수업이 아니고 친구들이 앞으로 주제 탐구를 할 때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는 여기에 들어가서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의료에 관심이 있으면 건강에 들어가서 찾아보고, 그럼 우리나라와 세계를 비교할 수도 있는 것이고. 자, 근데 우리는 오늘은 GDP랑 진위계수니까 자, 어디에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여기 들어가면 되겠죠. 자, 우리가 아까 말한 GDP에 대한 데이터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우리는 테이블로 들어가서 수치를 찾을 겁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우리가 또 원하는 데이터, 뭐 아까 베트남이면 비에트남 이렇게 쓰면은 또 우리가 원하는 자료가 나오겠습니다. 자, 그 다음 주제로 찾아보는데 이번에는 진위계수입니다. 자, 진위계수는 어디를 가면 될까요? 불평등. 이렇게 들어가면, 자, 진위계수도 마찬가지. 얘는 여기 왼쪽에 이렇게 또 나라 이름을 치면 우리가 바로 검색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 이제 설명이 끝났습니다. 자, 여러분 친구들은 제 활동지에 선생님이 데이터를 몇 개는 뽑아놓고 몇 개는 공란으로 뒀습니다. 그럼 이렇게 같은 루트로 들어가서 자료를 채워보면 되겠습니다. 자, 휴대폰을 꺼내서 QR코드로 각각의 데이터 루트를 한번 들어가 봅니다. 자, 혼자 하기 힘들면 친구랑 같이 하고, 그 다음에 모르겠으면 선생님한테 질문하면 되겠습니다. 자, 하이러닝 말고 휴대폰으로 QR코드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태블릿으로 가니까 한글 번역이 안 돼. 그죠? 만약에 영어가 괜찮으면 되는데 오늘은 그냥 우리가 한글로 한번 접근을 해서 자료를 찾겠습니다. 자, 혼자 찾는 것도 중요한데 얘들아, 친구들하고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도 좋겠습니다. 자, 얘들아, 우리 선생님이 데이터를 지금 하이러닝 화면에다가 띄워놨어. 자, 각자 조사한 거 확인하고, 혹시나 아직 못 채운 친구들은 하이러닝에 들어가서 데이터를 확인합니다. 자, 본인의 하이러닝의 화면에 이걸 볼 수 있겠다, 그지? 자, 그럼 얘들아, 수학에서는 데이터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데이터를 분석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것도 이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나의 주장의 근거로 활용하기 위한 거이기 때문에, 자, 거기 활동지에 동그라미 2번, 3번, 자, 뒷면에 동그라미 2번, 3번 각각의 위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는 겁니다. 자, 요것도 지금 모든 별로 한번 진행을 할게요. 자, 시간은 7분 드리겠습니다. 얘들아, 데이터가 좀 이상한 데이터가 있을 텐데 우리가 상식적이지 않은, 그럼 그게 원인이 뭘까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나라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얘들아, 우리는 숫자를 보면 상황이 보여. 그치? 그 나라가 어떤 상황이었을까? 숫자를 보니까 그 나라의 뭔가 구조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건강한 구조로 가고 있는지 보이기도 합니다. 그치? 그러면 그걸 근거로 해서 조금 더 깊게 우리는 탐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거기까지. 자, 우리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는 건 거기까지 하고, 자, 우리가 지금 이런 데이터를 분석하는 이유는 뭐다? 내일 할 토론 수업에 대한 수학적 근거를 찾기 위한 거. 자, 그러면 활동지 거기 3번을 봅니다. 자, 3번을 보면 자, 자기의 주장. 우리 어제 쟁점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서 찬성이다, 반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로 사용할 수 있는 통계 자료 선택을 하고, 자, 앞쪽에는 그냥 통계를 우리가 분석을 했다면 나의 주장에 합당한 근거를 찾아냅니다. 보니까 나는 찬성인데 찬성에 이 근거를 쓰면 좋겠어. 나는 반대네. 그럼 나는 요 근거를, 요 자료를 쓰면 좋겠어. 라는 그걸 추출을 해서 한 문장으로 쓰겠습니다. 자, 우리가 나중에 입론서를 쓰려면 주장, 이유, 근거가 필요합니다. 거기에 어떻게 쓸지를 한번 고민을 하면서 쓰면 되겠습니다. 자, 통계 자료를 많이 쓸 건 없어. 내가 원하는 통계 자료를 우리가 거기서 추출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반대인데. 자, 그걸 찾는 게 아니고 나의 주장에 합당한 근거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자기의 주장에 합당한 근거를 찾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걸 쓸 때 가장 중요한 건 출처를 밝혀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OECD에서 나오는 홈페이지, 그 다음에 뭐 Our World in Data, 그거를 우리가 출처로 밝히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연도, 언제의 데이터인지. 자, 2000년, 2010년 데이터인데 안 쓰면 이건 언제지? 최근 건가? 물음표가 돼요. 이거는 좋은 자료가 안 됩니다. 우리가 나중에 자료를 볼 때도 출처가 어딘지, 연도가 언제인지, 옛날 건지 최근 건지를 파악을 하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시간은 3분. 자, 3분 동안 한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거를 메인으로 가면 안 될 것 같고, 내가 봤을 때 시리아의 경우를 메인으로 한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그냥 추가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진위계수를 좀 봐봐봐. 진위계수 보면 그러니까 얘가 라오스의 경우에는 ODA를 계속 올렸지. 그런데 ODA를 올렸는데 지금 보면 진위계수가 계속 오르고 있잖아. 이게 진위계수가 오른다는 거는 결국에 불평등이 심하고, 그러니까 증가하지만 지금 이게 ODA가 들어가도 전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일부 지역에. 이건 근데 비례한 거이 정도는. 자, 시간이 다 되었는데, 자, 근데 아까 우리 모둠별로 우리 데이터 통계 분석한 거 있었지. 사실 그게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선생님 너무 궁금한데, 자, 우리 몇 명 한번 발표를 하고 넘어갈까요? 자, 그러니까 앞쪽에 우리 동그라미 2번, 3번 각각의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했잖아요. 했는데 보니까 베트남은 뭔가 좀 이상해. 원조는 줄어드는데 GDP는 올라가고 있어. 시리아는 원조를 엄청 많이 했는데 뭔가가 낮아. 뭐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고 등등이 있는데, 자, 한번 모둠에서 나눈 얘기 한번 공유 한번 해보고 싶은 친구. 저희는 ODA랑 GDP랑 진위계수를 한 번에 확인을 했었는데, 라오스는 ODA를 계속해서 증가를 시켰고 몽골이랑 베트남은 점점 원조가 감소하는 형태를 띠었어요. 근데 GDP를 보니까 라오스, 몽골, 베트남이 전부 다 늘긴 늘었거든요. 여기에서 몽골과 베트남만 만을 넘겨가지고 뭔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위계수를 확인을 했을 때 라오스는 계속해서 증가를 한 반면 몽골이랑 베트남은 진위계수가 감소를 해서 ODA가 이제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도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케이. 훌륭합니다. 그치?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모둠 궁금한데, 자, 우리 모둠 이런 얘기 나누었습니다 하고 이야기하고 싶은 친구 있을까요? 하고 싶지? 네. 저희 모둠에서는 이제 라오스, 몽골, 베트남이 ODA 이후 ODA 지원이 증가한 이후로 국내 총생산이 증가하였지만, 이제 시리아는 ODA를 이제 했는데도 이제 국내 총생산이 크게 감소를 했어요. 이 ODA가 2023년에 크게 증가한 것을 보고 그 시리아 내부에서 이제 뭐 자체적인 큰 문제가 있었다라고 저희 모두는 생각했습니다. 혹시 우리 시리아에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는 친구? 내전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이제 끝났나요? 여하튼 숫자를 보면 그 나라의 어떤 상황이 보입니다. 근데 보면은
원조는 더 늘었는데 내전 때문에 실제로 GDP는 줄어들고 있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자, 꼭 발표를 하고 싶다. 안 하면 속상해, 그지? 저희 모둠에서는 시리아 같은 경우에는 2010년 이후에 되게 급격히 상승했단 말, 규모가 상승했는데, 근데 그에 비해서 이제 1인당 GDP가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 모둠은 ODA 규모 확대로 인해서 과의존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예상을 하였고, 그리고 라오스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ODA 규모를 확대했는데 진위 개수가 더 증가하는 그런 설문조사가 나왔는데, 저희 모두 이를 보고 이제 일부 지역에만 이제 부가 집중되는 게 아닌가라는 것이 예상되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트남 같은 경우는 ODA를 이제 초반에는 규모를 확대시켰는데 이후에는 ODA 규모를 2023년에는 ODA 규모를 감소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GDP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이제 ODA 규모 확대가 되게 경제 발전의 초반 밑거름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것이 저희 모둠에서 나온 답변입니다. 오케이. 자, 다들 훌륭하게 잘 분석을 했다, 그죠? 자, 그럼 우리가 이걸 하는 이유가 뭐다? 입론서를 쓰려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입론서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활동지 두 번째 장. 자, 입론서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쟁점 탐구하기 했던 그 내용에다가 더 추가되는 건 뭐다? 근거. 자, 근거가 더 추가되는데, 자, 우리가 어제 쟁점 탐구하기 했던 거 플러스 오늘 우리가 수학적으로 분석한 내용까지 거기 포함을 해서 3개를 만들어 봅니다. 자, 어제 우리가 찬성팀이 있었고 그 다음에 반대팀이 있었는데 그대로 자기의 주장을 유지해도 되고 나는 통계자를 보니까 반대로 하고 싶어. 바꿔도 되겠습니다. 우리 거기다 써도 되는데 나중에 우리가 한 장에 다 모으고 싶습니다. 거기서 모둠 대표 한 명의 여기 종이에다가 자, 찬성은 노란 종이에다가 주장, 이유, 근거를 적고 그 다음에 반대는 여기 파란색에다 적어서 붙이겠습니다. 자, 파랑은 반대, 노랑은 찬성. 자, 활동지는 4장이지만 나중에 선생님한테 제출할 때는 한 장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한 장의 종이에 찬성, 그 다음에 반대까지 다 써서 붙이면 되겠습니다. 자, 시간은 자 12분 드리겠습니다. 자, 얘들아, 근거를 쓸 때는 출처를 꼭 써야 됩니다. 어제 우리가 쟁점 탐구할 때는 그러니까 출처가 없는 친구들 있는데 다시 휴대폰으로 검색을 해서 출처까지 찾아서 적습니다. 자, 얘들아, 입론서를 쓸 때는 우리가 이때까지는 GPT를 활용을 안 했는데 자, 우리가 충분히 탐구를 했기 때문에 자, 문구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GPT한테 살짝 물어봐도 되겠습니다. 자, GPT는 되게 좋은 친구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고민할 때는 우리의 머리로 생각을 하지만 뭔가 그걸 활용해서 뭔가 보고서를 낸다든지 낼 때는 GPT를 조금 도움을 청해도 되겠지요. 근데 GPT는 거짓말을 잘합니다. 이 아이가 거짓말인지 아닌지 확인 작업이 필요합니다. 자, 하이러닝이 들어가서 자, 각자 오늘 수업에서 우리가 자, 무엇을 배웠는지, 그 다음에 나는 오늘 수업에서 어떻게 참여했는지, 나의 수업의 태도, 자,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이 수업을 통해서 나는 어떤 질문을 하나 만들어냈는지, 나의 질문을 하나 만들어냅니다. 오늘 보니까 데이터가 내가 마음에 드는 데이터가 아니야. 그러면 내가 원하는 반대의 어떤 근거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데이터가 필요할까? 어떤 나라가 필요할까? 이런 질문. 나는 오늘 진위계수를 배웠는데 요거 좀 더 깊게 공부하고 싶어. 그러면 진위계수에 대한 수학적 근거는 뭐지? 뭐 이런 거. 나 예전에 진위계수를 보니까 로렌츠 곡선하고 관련이 있었던 것 같아. 그럼 요걸 조금 더 깊게 공부해야지. 그럼 로렌츠 곡선이 뭘까? 이런 어떤 자기의 조금 확장된 탐구를 기대하는 질문을 만들어도 좋고. 자, 지금 친구들이 어떻게 쓰고 있는지 잠깐만 한번 볼까요? 자, 소율이 지금 메모장에다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자, 쌤 그럼 이제 닫을게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요거 마무리. 자, 요거 하나만 보고 갑시다. 자,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뭐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자, 차시 예고. 자, 오늘 작성한 우리 입론서를 가지고 다음 시간에는
찬성과 반대 나누어서 한번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기존의 수업 시간에는 인터넷으로 자료를 찾아보더라도 논문이나 인터넷 기사 같은 자료들을 찾아보는 정도에서 그쳤는데 이번 시간에는 직접 구체적인 통계 자료를 활용하는 법을 알게 되어서 앞으로도 토론을 하게 될 일이 생길 때 조금 더 통계 자료를 분석하거나 그런 류의 활동에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 연구를 할 때나 뭐 보고서를 쓸 때 자료를 찾아볼 때도 항상 하나로 정해진 그런 자료라든지 이미 이제 시작부터 결론이 다 끝난 자료들을 많이 활용을 했었는데 그 원본 자료 그대로를 활용을 해가지고 제가 직접 이제 결론도 도출해보고 이걸로 인해서 관련성도 해석을 해보고 하면서 자료를 좀 선별적으로 기르는 능력을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수업을 친구들이 너무 잘 참여해 주어서 좋았습니다. 실제로 수업의 완성은 지도안과 설계안보다는 학생들의 참여와 배움인데 오늘 친구들이 이 모든 활동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워가고 작은 통계 자료이지만 그 속에서 친구들이 해석해 나가고 고민해 나가고 또한 서로의 어떤 다른 입장을 고민해보고 비판해보기도 하고 합리적으로 추측해보기도 하는 이런 경험들을 하고 있는 친구들을 보고 되게 뿌듯하고 좋았습니다.